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백현동 의혹 로비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는 사람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옥곤 재판장 심리로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현동 인허가 담당 실무과장 나와서 법정 증언을 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작년입니다. 10월 2일 직접 증인에 전화를 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걸 긍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당신 아닌가라고 물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과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거 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한 거 외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모 씨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형수 씨, 이 사람도 성남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재명 대표님 이제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2022년 그러니까 작년 8월 10월 각각 비슷한 내용을 물었다. 그러면 결국 어제 도시계획과장의 증언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8월부터 10월 사이에 3번의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우의중교사 부분입니다. 그 우의중교사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우의중교사죠. 이 우의중교사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에 있었고 이 우의중교사는 2018년 6월에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건데 그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선 거거든요. 우의중을 교사한.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았죠. 그게 언제냐면 2018년 12월입니다. 이때 처음에는 정진상 씨를 통해서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약간 간을 봤죠.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간을 봤더니 기억이 안 난다. 김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진상이 좀 여지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기억이 안 나면 이렇다고 들었다고 하면 되지. 왜냐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이미 타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작전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주면 결국 검사 사칭 사건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누명을 쓴 것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만든 거죠. 성공했죠? 다만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육성을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의중교사가 똑 떨어지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런 여지가 생기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이 김진성 씨를 접촉해서 변론 요지서 이런 것도 텔레그램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내주고
왜냐하면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가 시켰다는 사실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서는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위증교사라는 건 결국 증거인멸과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성공했죠. 물론 그 후에 그게 녹음이 돼서 나중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곤경에 처해 있는데, 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보다 이거는 더 노골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면,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백현동에 대한 용도 변경 권한은요, 국토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성남시장한테 협박을 했다? 아, 이제 와서 이제 이게 협박보다는 그 협박은 주관적인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있거든요. 주관적인 느낌이라도, 아니 국토부가 뭐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성남시에 대해서 인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돈을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 마라 할 재정권이 있기를 합니까? 협박이라는 건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압박을 하면 그게 깡패짓이죠, 깡패짓. 응? 그런데 국토부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성남시에 협박을 합니까? 아무리 주관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성남시가 그걸 공문으로 국토부에 물었을 때 국토부가 귀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기 바람. 쉽게 얘기하면 그건 니네 권한이니까 니네 맘대로 해, 이겁니다.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이 도시계획과장한테 협박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협박은 아닌데, 협박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좀 그렇게 얘기해줘, 이거죠. 얘기해줘, 이겁니다. 실제 당시 박근혜 국토부가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용도 변경 2단계 상향을 해달라, 그래야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할 테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2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도 박근혜 국토부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단이 없으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계획과장한테 전화해서 그 협박했다고, 또는 직무유기로 뭐 조치를 하겠다고 나한테 보고했던 것이 당신 아니야?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있었는데 그게 당신 아니냐, 요게 덫이죠, 덫.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일종의 유도신문, 그런 겁니다. 유도신문을 한 거죠. 치밀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치밀한 겁니다. 간보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위증을 해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는 거를 처음에 이제 임모 씨라는 성남시장 당시의 비서실장인 임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여지가 보인다 싶으니까 자기가 2022년 10월 2일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별로 잘 안 넘어오니까 전영수 비서실장을 시켜서 다시 한번 또, 이게 압박이죠, 압박을 받죠. 자기가 옛날에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계속 뭔가를, 그러나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느냐, 혹시라도 또 위증교사에 걸릴까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이 사람이 넘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면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처럼. 근데 이 사람이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가니까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검사 사칭 사건에 관한 위증교사는 성공을 했는데 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위증교사는 실패했을까? 물론 김진성이라는 사람과 이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모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소신이 있는 사람인지 뭐 그건 제가 알 길이 없고, 다만 이런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뭐 그런 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겠고, 반면에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사람은 아니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아무리 옛날에 내 상관이었지만 그걸 자기한테 강요하는 게 말이 돼? 이건 정의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고, 그런 개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개인 차이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분야니까 그거 말고 환경의 차이를 제가 분석해 보자면 저는 그거는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김인섭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 백현동 사업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섭이 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기로 돼 있는 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자기가 받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2018년 말 2019년 이 시점은 백현동 수익이 막 나던 때였거든요. 근데 아직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일당에게 김진성 씨는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인섭이 형이라고 얘기하는 김인섭 씨로부터 자기가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수익을 못 챙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성 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요청을 거절하면 혹시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 도시계획과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뭐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작년 10월이면 이미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뒤입니다. 뭐 본인이 소신이 어떤 것인지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남시장이 바뀌었고 이미 2013년 14년 이즈음의 과장이면 지금 뭐 퇴직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재명 쪽과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을 해달라는 여러 차례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외부적인 환경 요건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위증을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만약에 이 도시계획과장이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었으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 지난번 그 검사 사칭 위증교사처럼 그 변론요지서 보내주고, 변론요지서가 요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요대로 거짓말을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 참 놀랍죠? 2019년에 한번 성공을 하니까 그 성공한 그대로 그 모델을 따다가 2022년에 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게 백현동 위증교사 실패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